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첫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강세 협상 3,500억 달러 이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측 말씀드렸죠. 베넌이 트럼프 3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 언론, 영국 언론들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것을 보도했죠. 제가 예측한 대로, 오히려 제가 예측을 한 대로 지금 다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트럼프가 북한 핵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백이 하나 만날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만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는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한미 협상 타결은 멀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건 한마디로 책임 회피형이죠. 처음에는 한미 협상 타결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미국 가서 생쇼를 했지 않습니까? 곧 타결될 것처럼. 그런데 막상 이재명이 보니까 이거 도장 찍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 오히려 지가 탄핵당한다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도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거 도장 찍어줬다가는 대한민국 어때요? 바로 IMF 바로 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지금 어때요? 알려줘서 자꾸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끔 투명하게 지금 공개하고 있다. 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러나 이재명이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대로 우리 경제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망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일당백이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야당은 한동훈뿐입니다. 주택정책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자가 주택 6채를 갖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명분이 서겠습니까? 공격하다가 지금 대치기 당하고 있죠. 결국 대치기 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 주택 6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비싸든 싸든 간에 어때요? 결국은 대여 투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야당은 일당백 한동훈 한 명에 180명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깨끗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한마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위력이 세고 타격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 코스피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4천선 한 방에 그냥 다 쓰러지게 할 수가 있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영상 잘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한 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위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고 노벨 평화상을 강제적으로 받는다고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측한 그대로 트럼프가 지금 하나하나 예측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측을 하고 나면은 트럼프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모든 어떤 이 언론보다도 제가 가장 먼저 예측을 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추인해준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강제로 받고자 하는 것도 3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미국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3선을 개헌할 것이고 상하 양은 모두가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삼선을 하면 앞으로 7년은 더 할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시진핑은 실각할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중국에 들어서면 혼돈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이에 어때요?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즉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고 한동훈을 세울 것이고요. 북한 김정은이를 친트럼프 세력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푸틴은 누구 세력이라고요? 트럼프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친트럼프 세력이고 반중, 반시진핑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친중인사 장이고보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인 것입니다. 시진핑이가 친중인사 장성택이를 이용해서 이 김정은이를 어린 애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 뒤에서 장성택이가 북한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그것을 당연히 트럼프가 알려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때요? 장성택이를 고사포로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은이는 친트럼프입니다. 겉으로는 친중같이 보입니다만 친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김정은이가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친한 것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국내 정치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의 속내는 어때요? 친트럼프, 친푸틴 세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은과 푸틴은 한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가 삼선을 해야 시진핑이 그 사이에 실각할 것이고 새로운 중국 정부는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남북한을 통일에 가깝게 아주 만들어서 북한 핵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공중분해시키려는 것, 이 정도로 하려면 트럼프가 삼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한 7, 8년은 더 해야만이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공중분해가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할 것이다. 핵 국가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어때요? 트럼프가 북핵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대화를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계를 보는 그 시선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 말대로 제 예측대로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왕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도 그냥 없다에 99% 잡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 대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보실장도 외교부도 모두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이유가 지금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무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렇게 서로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가 러시아 갔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할 가능성은 거의 99%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간 것은 푸틴과 사전 조율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기다려준답니다. 외무상이 푸틴과 조율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과 푸틴은 지금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미 주장했던 그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삼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삼선을 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반드시 판문점에서 만나는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이 왕따가 되는 겁니다. 에이펙을 이재명 주도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는데 에이펙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고 트럼프와 시진핑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이펙의 가장 주인공은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남 이것이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 예측대로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간사협상은 3,500억 달러
그런데 관세협상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 투자가 얼마냐 이것이 문제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투자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달러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결국 달러가 유출되면은 이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때요? 주식시장은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장하니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낼 때죠. 그러나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세 협상을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트럼프 한미 관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재명한테 빨리 매년 250억 달러씩 미국에 현금을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재명이가 관세 협상을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해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당하게 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내 사정을 잘 봐달라. 한마디로 국민들과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150억 달러씩 10년 동안에 미국에 현금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250억 달러씩 8년 동안에 미국에 현금 투자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50억 달러씩 매년 투자하는 것이나 150억 달러씩 매년 투자하는 것이나 결국은 둘 다 환율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타결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4,000포인트 돌파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한테 압박 카드를 하나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경제 미국에다가 많이 팔아서 너희들 경제는 이렇게 좋고 미국에다 많이 흑자를 남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250억 달러씩 매년 현금 투자를 하더라도 니네들은 충분하다. 이런 빌미를 주는 것이지 결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주식시장 4천선 돌파가 호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관세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오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주식시장은 한 번쯤 출렁거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APEC 기간 동안에 관세 협상이 타결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타결되더라도 이재명이가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전 세계 관세 협상을 모두 타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APEC 기간 내에 타결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품목 관세는 25%가 계속 지속되겠죠. 지금 현대 자동차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을 겁니다. 15%를 내야 되는데 25% 지속적으로 내면 어때요? 다른 나라한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지금 어때요?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관세 협상 타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세 협상은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환율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달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 그리고 중국 아닙니까? 일본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를 하려고 들겠죠. 자, 그러나 일본은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눈치를 봐서. 그러나 중국은 또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잖아요. 나는 친중입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이유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중국도 제 생각에는 안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미국에 못 대듭니다.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데요. 중국이 설사 100이 하나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얘기한 게 있죠. 미국은 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에치선 라인을 한국을 제외시키겠죠. 에치선 라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주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치선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HS9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HS9을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HS9은 미국 서태평양 지역 그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HS9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과거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HS9을 제외시키면 어때요? 당장 북한이 쳐내려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4,000포인트를 올라가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어때요? 일시에 다 빠져나가겠죠. 에치선 라인 제외시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IMF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 죽이는 건 일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트럼프 목줄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토사구팽, 이재명이는 토끼 잡는 사냥개에 불과한데 이 사냥개가 토끼는 잡지 않고 자꾸 주인을 물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 사냥개를 가만두겠어요? 결국 이 사냥개가 눈치만 살살 보면서 토끼는 잡지 않고 지금 자꾸 주인을 물려고 하면은 주인이 가만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어떻게든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빨리 토끼 사냥을 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을 빨리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리고 이 부동산 정책으로 한마디로 망하게 생기면은 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돌파구로 문재인 정부, 이 호남 세력들을 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 호남 세력을 치면은 우파에서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토끼 사냥을 하게끔 트럼프가 자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를 무너뜨리고 한동훈이가 야당으로서 또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때 저는 이재명이가 이 문재인 호남 세력을 치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사구팽 이재명이는 이 사냥을 해야지 결국 주인이 이 사냥개를 귀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이는 트럼프가 압박을 해야만이 이재명이가 자기 본분인 토끼 사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한동훈도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도 지금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고 한동훈한테 압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토끼 사냥, 호남 세력 문재인부터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문재인을 치면 일시에 어때요? 분위기 전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토사구팽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토끼 사냥은 하지 않고 계속 트럼프를 물려고 하니 트럼프와 힘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당 100으로 일당 180명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이죠. 국힘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지금 야당으로서 민주당 180명과 싸우고 있고 정청래와 싸우고 있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전 세계를 관장하는 트럼프가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지금 추인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에 대한 예측도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늘의 섭리는 트럼프라고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섭리는 한동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예측한 대로 트럼프는 뒤에 따라오면서 그 예측을 추인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유일하게 한동훈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또한 트럼프가 머지않아서 추인해 줄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